안녕하세요. S세종TV 랜드고 세종대방부동산 송한서입니다. 7월 두 번째 주 두 번째 세종시, 대전시 부동산 주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외지인 세종 청약 문턱 높인다 라는 제목이 있었고, 두 번째, 세종시 수도권 땅 사면 무조건 자금 조달 내역 신고 해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숭어리샘 용문 1, 2, 3구역 가을 분양과 대조된다. 그리고 네 번째, 2021년 7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지인 세종 청약 문턱 높인다. 전국 50% 할당 비율 낮추기로 매일경제에서 7월 6일날 기사를 실었는데요. 내용 보시면 정부가 현재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 아파트 청약 제도를 지역민 위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세종시 청약 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것인데요. 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약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가 고려하는 방안은 세종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세종시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에 대한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방식 등입니다. 현재 원래 아파트 청약은 100%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는 다르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일자리가 많고 교육 여건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이주 수요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서울은 서울 50%, 수도권 50%로 할당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 등으로 할당이 되었는데, 세종시는 처음 만들어질 당시 인구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세종시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전국 어디에 거주하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지요. 정부가 세종시 청약제도 손질에 나선 건 세종시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세종시 청약 당첨자 가운데 외지인 비율이 높다는 점도 국토부가 청약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한 아파트 단지 청약을 분석한 결과 수분양자 중 60%는 충청권 거주자였으나 나머지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 40%는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최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진 점도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이 됐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세종시 아파트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 중순에 분양 예정인 공고 예정인 산울동 6-3 생활권 산울동 더자이 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적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시행령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공고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예전과 똑같이 세종시 50%, 전국 단위 50% 이렇게 분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하는 단지는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반영이 돼서 공고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세종시 또는 이런 세종시 주변 대전, 공주, 청주, 천안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세종시의 아파트 청약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세종시에서 땅 사면 무조건 자금 조달 내역 신고 필수라는 제목으로 데일리안에서 7월 9일날 실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모든 거래에 자금 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제로 피해갔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도 허가 대상으로 편입이 되고요.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내역과 이용 계획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도 축소가 되는데요. 현재 용도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죠.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200평방미터, 공업지역은 660평방미터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는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은 최소 18평방미터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하한인 18평방미터보다 작은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 공업지역은 150평방미터 등으로 기준 면적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얘기했듯이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대지 지분 면적이 아주 작은 것도 허가 대상으로 포함이 되겠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분양가 심사제 후분양으로 돌아선 숭어리샘 용문 123 구역 가을 분양가 대조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대전일보에서 7월 7일날 실었습니다. 대전 주택 분양 시장에서 나란히 대장주로 꼽힌 탐방 1구역 숭어리샘입니다. 그리고 용문 123 구역 재건축 단지가 정반대의 엇갈린 운명에 처했다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업 추진 일정 역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슷해 두 곳 공이 올 가을 분양을 예고했지만 숭어리샘은 후분양으로 돌아섰고 용문 123은 선분양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가른 건 올 2월 말 시행에 들어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안이었습니다. 허그는 2016년 8월 고분양가 심사제를 도입해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해 왔는데요. 분양가를 책정할 때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85에서 90%입니다.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고려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에 관건은 비교 사업장인데요. 분양가 심사를 신청한 단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등으로 비교 사업장을 규정하다 보니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가격 희비가 교차하게 된 건데요. 이번에 지금 숭어리샘과 용문 123이 딱 이 케이스에 돼 있습니다. 3.3평방미터당 적어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예상한 숭어리샘이 5월 말 허그에서 1,137만원의 분양가를 통보받은 것도 이렇다 할 비교 사업장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 측은 허그의 분양가가 둔상권 아파트의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후분양 방침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용문 123 구역의 경우 재건축 조합은 최근 내부적으로 예상 분양가를 도출하고 이달 말쯤 허그의 분양가 심사를 신청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장은 500m가량 떨어져 있는 이 편한 세상 둔산 1, 2단지
비교 사업장을 삼아서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분양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입니다. 지난 4월 준공된 이 편안세상 둔산 1단지 정유면적 84.87평방미터 한 채가 올 2월 신고가인 10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되었고요. 업계 한 관계자는 승머리샘과 달리 용문 1, 2, 3은 비교 사업장이 명확해 조합이나 시장에서 예측하는 수준으로 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 이달 말 분양가 심사를 거쳐 9월이나 10월쯤 가을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두 개 사업장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비교 사업장의 유무로 갈린 것으로 보이네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7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기준이고요.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26%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은 0.19%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시면 전국 지난주 대비 축소를 했는데요. 지난주 0.27%에서 금주 0.26%로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지난주 0.35, 금주 0.35% 동일하고요. 지방 보시면 지난주 0.2%에서 금주 0.18%로 상승폭 축소가 됐습니다. 지방 중에 5대 광역시만 보시면 0.22%에서 금주 0.19%로 상승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0.12%에서 금주 0.15%로 서울이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지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경기도와 인천이 0.25% 이상 상승한 지역을 표시되는 분홍색이고요. 그리고 부산이 0.27%, 제주도가 0.37% 이렇게 올랐습니다. 인천이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인천이 0.46%, 경기도가 0.43%. 대전이 지난주 0.2%에서 금주 0.19%로 상승폭 축소가 됐고요. 세종이 드디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지난주 -0.03%에서 금주 0.01%로 하락세를 마감을 했고요. 전세 보시게 되면 전국이 0.17, 지난주 0.17에서 금주 0.19%로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전세 가격이 좀 올랐고요. 수도권이 지난주 0.24, 0.20, 금주 0.23%로 상승폭을 키웠고, 지방도 약간 상승폭을 지난주 대비 키워서 0.14%입니다. 서울도 지난주 0.1%에서 금주 0.11%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이렇게 전세 보시면 유일하게 세종만 지금 하락 쪽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승이죠. 매매와 마찬가지로 인천, 경기 상승폭 좋고요. 인천 0.41% 전세 상승을 했고 경기 0.26% 상승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0.3% 상승을 했고요. 대전이 0.16%에서 지난주 금주 0.22%로 전세 상승폭을 많이 키웠고요. 세종은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지난주 0.01%에서 금주 마이너스 0.12%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주차 세종시와 대전시 주간 부동산 주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드고 세종대방부동산 송환섭이었습니다.